389페이지 제7절 부기등기 그래요. 부기등기. 작년도에는 출제가 안 되는데 30회 때까지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부기등기. 그래요. 작년도 한 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등기를 형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형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를 하면 크게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라는 놈하고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주등기는 그렇다고 하고 이 부기등기를 우리 출제가 30회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한 번 출제가 되면 한 3, 4년 동안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기등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주등기는 우리 등기부 표제부나 갑부나 을구에 독립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부기등기는 자신의 독립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고 항상 주인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주인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면 1-1,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1 이런 형식으로 떨어진 걸 보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28, 29, 30회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 한 해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32회 때 유력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부기등기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진 걸 한번 우리가 이제 봅니다. 이게 등기부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라고 쳐봐. 등기부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네. 소유권 보존 등기. 그죠? 등기 원인란은 공란으로 되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그러면 간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네. 그죠? 독립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죠? 됐어요? 아주 그냥 힘을 쪽쪽 빼네. 그죠? 쪽쪽 뺍니다. 자, 갑식이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처분을 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무슨 등기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지? 해줬어. 그죠?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 2번 해놓고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란에 팔았다 뭐야? 매매.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이 돼.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을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란에 저당권 설정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꽂았습니까? 했더니 1억 원 꽂았대. 피담보 채권에 그래.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에. 자, 저당권은 누구한테 떨어졌습니까? 을한테 떨어졌습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이전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여기 봐요.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의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 그죠?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 어떻게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1억 꽂았습니다. 저당권은 을식한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1억 원이란 금전채권 그래. 뭐라고요? 금전채권이란 권리를 하나의 상품처럼 파악해서 이 1억 원이라는 금전채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나요? 뭘 물어봤는지도 몰라.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이란 권리를 제3자 병식이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몇몇 가지 조건하에 채권 양도가 가능하대. 뭐라고요? 채권 양도가 가능하대. 자, 이놈이 보따리를 싸고 이사를 간단 말이야. 양도를 했어. 그죠? 그러면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죠? 됐어요? 이걸 보고 수반성의 취직을 해요.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직을 해. 우리 민법 361조에서는 이 피담보 채권에 갖고 분리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이놈이 보따리를 싸고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 그죠? 이걸 보고 수반성의 취직을 해. 그러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야. 을시기를 보고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을의 분명은 양도인 그래. 뭐라고요? 양도인 그래. 병식이는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병의 분명은 양수인이야. 그죠? 여기서 양도인이 뭐가 돼? 마이너스.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혼자가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그죠?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번호 2번 기록되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 그래갖고 등기 목적란에 저당권 이전, 등기 원인란에 채권 양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 양도. 그리고 저당권은 누구한테 이전이 됐습니까? 병식이한테 이전이 됐습니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이었던데 저당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그죠?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대. 그죠? 그러면 이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면 지상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야.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도 항상 모두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 그죠? 이렇게 짝을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됐어요? 이렇게 짝을 져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한 놈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부기등기 잘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될 테고. 그 다음 392페이지 제8절, 그죠? 제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그래.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 1회 때서부터 작년도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 그죠? 그래서 여기 봐요. 지적법에서 지목 그래. 뭐라고요? 지적법에서 지목이 매년 출제가 되듯이 등기법에서 가등기는 뭐 말이 필요 없어. 무조건 나와요. 그죠? 무조건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등기를 효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를 효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뭐 전국 등기 그래. 뭐라고요? 전국 등기라는 놈하고 예비 등기 그래. 뭐라고요? 예비 등기라는 놈은 크게 두 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전국 등기가 뭐냐면 물권 변동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등기라 해서 전국 등기 또는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 그래요. 그죠? 네, 본등기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등기를 얘기하는 거야. 예비 등기는 말 그대로 예비적 수단으로서 등기야. 그죠? 예비 등기는 한때는 예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예고 등기라는 놈하고 가등기라는 놈으로 두 놈이 있었는데 이 예고 등기는
실거래사에서 하도 악용이 됐기 때문에 5년 전에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적에 예고 등기는 우리 등기법 본칙에서 삭제를 해서 예비 등기는 오로지 가등기 하나 딱 남았어. 그죠? 네, 그래요. 가등기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출제가 매년 됐었는데 이제 이건 삭제가 됐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꺼지고 가등기 그래요. 그죠? 가등기가 뭡니까? 했더니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그죠?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가등기 그래요.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이래, 물청이래? 채청 그래. 뭐라고요? 채청.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나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그죠?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를 가등기 그래요. 그죠? 가등기 그럽니다. 채권적 청구권 민법 시간에 배웠겠지? 네. 배웠지? 배웠어. 그래요.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해. 그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자, 이제 이 가등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간단하게 가등기를 하나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가등기를 얘기를 하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 이해를 하는 폭이 되는 거야. 그죠? 폭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을하고 만나서 사고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매수인 을식이한테는 여러 가지 권리가 발생을 해. 그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을은 갑에 대해서,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런 권리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죠?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그죠?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거든. 그죠? 이게 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인 연약한 권리야? 왜 연약한 권리지? 이 권리를 매수인 을식이가 매도인 갑한테 행사를 하면 매도인 갑식에는 이행해 줄 수도 있고 이행 안 해줄 수도 있어. 상대방의 임의 의사 여부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이행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다, 연약한 권리다, 연약한 권리야. 상대방의 임의이행 여부에 달려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연약한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거든. 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래요.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 뭐라고요? 플러스. 매도인 갑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돼요. 왜 플러스가 되지? 매수인은 가등기에서 종당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테니까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지. 그죠? 매도인 갑식이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얘는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 그래. 뭐라고요?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가등기도 사실 등기야 권리 등기야? 권리 등기 틀림없어. 그죠? 사실 등기야 권리 등기야? 권리 등기 틀림없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를 보존해 줄 목적으로 하는 등기니까 권리 등기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등기 의무자가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려.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보고 야 가등기 하러 가자 그랬는데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거야. 그러면 의무자 구태여 데리고 올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했지. 그죠?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하는 놈은 구태여 데리고 올 필요 없다는 얘기야. 대신 그놈의 승낙서 한 장을 첨부를 한다 했지. 이놈이 만약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가등기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제도야. 그죠? 그럴 적에는 가등기 권리자인 을승이는 부동산 소유지 관할법원을 찾아가서 좀 길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권리자인 을승이는 판사 앞에 불려나가서 죄 서명을 해야 돼. 그죠? 나는 이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에서 파생되는 이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협력 의무가 있는 갑시가 협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재고자질을 하면, 그죠? 적법하다면 판사는 권리자인 을씨한테 명령정본 그래. 뭐라고요? 명령정본이라고 주게 돼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을 첨부를 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그래요. 뭐라고요?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뭐야? 단독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거나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가등기가 2월 며칠자? 1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이건 가정이야. 그죠? 2월 1일자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대요. 그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어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가등기가 2월 1일자로 떨어졌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대. 여러분들이 답을 했잖아. 그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등기가 격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한테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그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없고 또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소유권이 갑한테 있으니까 갑식이는 제3자 병식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처분 제한적 효력도 없고 또 가등기 자체만으로 권리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권리 추정력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 그래. 뭐라고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요. 지금 2월 1일자부로 을명의로 가등기가 떨어졌어. 그죠? 떨어졌다는 얘기야.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도 없으니까 갑식이는 이 목적 부동산의 뭐야? 소유자야.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보고서 제2매매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중매매는 안다.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죠? 그래요. 이건 오히려 소망스럽기까지 해. 그죠? 됐어요? 이거 이중매매야? 이중매매가 아니야? 이중매매인데 이게 이중매매 행위로서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효력이 있어.
이걸 보고 이중매매 운운해서는 안 돼. 여기 봐봐요. 그죠? 갑소유 부동산 그래요. 갑소유 부동산 있어.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야. 1억 원에 사겠다고 제약을 한 거야. 그죠? 제안을 했어. 근데 병식이 그래요. 뭐라고요? 병식이는 얼마에 사겠다라고 제안한 거야? 2억 원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지. 그죠? 좋은 조건을 부르는 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야.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덕목은 뭐야? 최고의 덕목은 경쟁이야. 그죠? 경쟁이 최고의 덕목이야. 다만 이 경쟁이 페어플레이 그래. 뭐라고요? 페어플레이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죠? 이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 103조, 그 다음에 민법 104조야. 그죠? 103조, 서울양은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니까.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그죠? 네,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소망스럽게까지 해요. 그죠? 됐어요?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갑식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이 매매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갑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그죠?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원으로서는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수리해 줬는데 이게 2월 15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이것도 가정이야. 그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 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러 가야 되겠지. 그죠? 네, 가야 된단 말이야.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누구입니까? 이걸 또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봐. 그죠? 아주 지겨울 정도로 물어보지.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가등기 신청 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을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본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랬더니 매수인 그래. 뭐라고요? 매수인 측을 봤더니 매수인은 혼자밖에 더 있잖아. 그죠? 혼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매수인 을식이가 가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권리자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근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두 마리가 있어. 그죠?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죠? 이쪽은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옛날 소유자, 얘는 새로운 소유자야. 옛날 소유자입니까? 새로운 소유자입니까? 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도대체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러면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제3취득자 그래요. 뭐라고요? 3취득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등기관에서 직권맞소가 되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가 아니라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옛날 소유자. 그죠? 옛날 소유자가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무슨 등기?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건 일단 원칙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등기 신청 시 권리자 누가 된다? 매수인 을식이야. 그죠? 이건 당연해. 왜냐하면 매수인 측에는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본등기 신청 시 플러스가 돼. 그죠? 근데 매도인 측은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단 말이야. 얘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죠? 얘입니까? 얘입니까? 했더니 새로운 소유자 앞으로 격려된 이 등기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나중에 등기관에서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제 3취득자 얘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우정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얘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니까 얘밖에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갑식이가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이자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본등기를 신청해서 본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2월 28일자 앞으로 떨어졌다라고 이것도 가정이야. 그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가등기에 비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 그죠? 다시 한번 가등기에 비해서 무슨 등기를 했나요? 본등기를 했어.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라고 우리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등기 순위 그래.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오게 되고, 그죠? 등기 순위만 소급한다는 얘기야. 그죠? 왜 소급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법률가들의 뭐 기술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그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대. 그럼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의미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그래요.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진 거야? 아니 다 그리고 쫓아왔잖아. 그죠?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이게 갑구라고 가정을 해보자. 갑구에는 누구도 소유자야? 병도 소유자이고 누구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네. 그죠? 그 봐. 이렇게 2월 1일 가등기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어. 2월 15일자부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떨어졌단 말이야. 가등기에게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해서 2월 28일 날.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니까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그죠? 됐어요? 등기부에는 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대체 가능한 얘기야? 아니지.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뭐야? 이 동일 목적 부동산, 그죠? 동일 물건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원칙을 뭐라 그래?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하지. 그죠? 지금 등기부상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등기관에서는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싹싹 지워서 없애줘야 돼. 그죠? 그래야 되겠지? 당연한 사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기술적인 뭐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사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놈의 등기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지워 없애줘야 돼. 그죠? 그러면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지워 없애려면 병 앞으로 떨어지는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지는 등기를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을식에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 등기 순위가 가등기에서 소급하니까 을식에는 몇 월 며칠자부로 2월 1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죠? 병식에는 몇 월 며칠자부로 2월 15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법률 속담에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힘이 센 자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 그죠? 그러면 병이 힘이 센 거야? 을이 힘이 센 거야? 을이 힘이 센 거네. 그죠?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둘이 길바닥에서 싸우면 을이 병을 제압하고도 남아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등기가는 등기부에서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싹싹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지워놓고 봤더니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사실이 등기상에서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래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네. 이거야.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가등기를 시음으로 인하여 보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야. 그죠? 됐겠지? 그래서 무릇 가등기란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에 불과한 거고 2월 15일자부로 제3취득자, 그죠? 병식이 앞으로 떨어진 이 3취득자 앞으로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말소를 해서는 안 되고 말소를 하려면 공식에 따라서 말소를 해야 돼. 그죠? 그 공식이 뭡니까? 했더니 2월 15일자부로 병 앞으로 떨어진 이 등기는 일단 무슨 처분의 등기다?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된대. 뭐라고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된대. 그러면 여기 봐요. 중간 처분이란 뭐다? 2월 1일 그래요. 뭐라고요? 2월 1일 이후. 여기 봐. 잘 봐. 2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2월 28일 이전 그래요. 2월 28일 이전에 요 사이에 떨어진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만약에 2월 1일 이전, 그죠? 그러니까 1월 31일 이렇게 떨어진 등기는 이거 무슨 등기야? 선순위 등기야. 뭐라고요? 선순위 등기야. 이거 지웠다가 난리나. 그죠? 됐지? 그 다음 2월 28일 이후에 떨어진 이 등기는 A여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그래서 항상 2월 1일 이후 2월 28일 이전에 요 사이에 들어온 등기만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논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표현해. 그죠? 그런데 우리 출제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고 이거를 이제 풀어 헤쳐서 물어본단 말이야. 가등기 후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후 양 당사자가 본등기 하러 가기 전 그래. 그죠? 본등기 하러 가기 전에 떨어진 어쩌고 등기야. 등기의 종류는 알 필요가 없어. 그죠? 됐어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중간 처분의 등기야. 그죠? 중간 처분에 들어온 등기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양 등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양립이 어떻게 돼? 불가능해야 돼. 뭐라고요?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 그래요. 자,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 무슨 등기지?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 무슨 등기야? 소유권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등기. 을 앞으로 떨어진 등기 무슨 등기야? 소유권 가등기야. 그죠? 소유권이란 권리하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야.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양 등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양립이 어떻게 돼? 불가능한 등기가 된단 말이야.
이런 등기라고 한다면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에 해당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병합으로 2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카트가 됐었어야 될 등기야. 근데 불행히도 등기관한테 무슨 심사권한밖에 없었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기관으로서는 수리해 줄 수밖에 없었어. 그지? 네. 됐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그래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 즉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야. 이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절대적 무의 등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 그래서 2월 15일 날 제3취득자 병식이 앞으로 떨어진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 그죠? 말소 해놓고 봤더니 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식이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보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가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나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한 80% 정도 이제 이해를 하는 셈이 되고 이제 나머지 20%는 2순환, 3순환을 통해서 기계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를 와 주셔야 되냐면 거기 가처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순환 때 얘기를 해도 충분할 테고 충분할 테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와 주셔야 되냐면 408페이지, 그죠? 408페이지.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그래요. 이의신청 한번 펴봅시다. 그죠? 408페이지. 폈어요? 이의신청. 역시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30회 때도 출제가 됐네. 그죠? 2년 동안 출제가 됐어요. 뭐 그 전에도 29회 때 안 나왔고 28, 27 뭐 이렇게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의 신청 그래요. 그죠? 이의 신청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일 거야.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 또 적극적 처분을 내렸대요. 이 소극적 처분이나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순환 때 얘기를 할 테고 이의 신청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어떤 처분을 내렸냐면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이 적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이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등기 신청이 부적법하니까 무슨 처분을 내렸다는 얘기야? 각하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 처분을 내렸다라는 걸 보고 말을 바꿔서 소극적 처분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적극적 처분은 뭡니까? 했더니
이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 해서 등기관에 무슨 처분을 냈다는 얘기야? 실행 처분 그래. 뭐라고요? 실행 처분을 냈다는 얘기야.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래요. 꼼짝도 하지 않지.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보고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 소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 등기법 29조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유를 다 트집을 삼아서 이의신청의 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이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 29조 제 몇 호? 1호하고 몇 호? 2호 사유만 트집을 잡을 수가 있지 3호 이하 11호까지 사유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만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 제3자는 꼽살이 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하고 뭐야? 플러스란 얘기야. 얘들만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이의신청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도 꼽살을 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요 제3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해서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의신청 그래. 뭐라고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어.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 그죠? 이의신청. 여기 봐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 그죠? 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맞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등기한 자신이 한 판단이 틀렸고 신청인이 한 얘기가 맞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각하 처분 내리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지? 예. 그러면 어떻게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응? 신청인 얘기가 맞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를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 실행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겠지. 그죠? 됐어요? 네. 뭔 얘기하는 줄 알아? 알죠? 네. 그러면 각하 처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처분을 했으니까 신청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겠지. 그죠? 네. 됐어? 그래요. 근데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신청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큰 집에선, 작은 집에선 따질 수는 없고 큰 집에 가서 따지라고 이 사안을 큰 집으로 보내줘야 돼. 작은 집은 등기소, 큰 집은 법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럴 적에는 3일 이내에 그래. 며칠 이내? 3일 이내에 뭘 붙이냐면 의견서 그래. 뭐라고요? 의견서를 붙여서 첨부를 해서 이 사안을 큰 집인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줘. 그죠? 법원으로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큰 집에 가서 따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안이 법원을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따져봤어. 그죠?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원 판사는 어떻게 해준다?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를 기재해 주라는 명령 그래. 뭐라고요? 기재해 주라는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재 명령에 의한 등기야. 뭐라고요? 기재 명령에 의한 등기야. 보험 판사가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그죠? 이유가 없다라면 이유 없다라고 기각 결정 그래. 뭐라고요? 기각 결정을 내린다랄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이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있을 텐데 그 항고나 재항고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그죠? 그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적극적 부당 처분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등기관 그래요. 그죠? 등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어. 판단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실행해주면 되겠지? 그죠?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소국 그래. 뭐라고요? 소국.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적극. 여기 소국에는 이유가 있으면 실행해준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도 실행해주는 게 맞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내 아이크가 50 이상이라면 여기에 반대말이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게 소국이 있고 이게 적극이니까.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인 얘기가 옳은 거 아니야. 그죠?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할 등기를 등기한 실행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것이 29조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 무의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워야 돼. 뭐라고요? 잽싸게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실행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지워야 돼. 그죠? 왜? 여기는 소국이고 여기는 적극 처분을 내린 거야. 그죠? 아니 이건 IQ 70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등기한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신청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면 큰 집에서 따지라고 이 사안을 법원으로 송부처리를 해줘야 돼. 이거가 똑같이 법원으로 송부처리를 해줘. 그죠?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법원으로 송부처리를 해줬어. 그래서 이것이 법원으로 넘어와서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어. 법원 판사가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신청인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청인 얘기가 옳았으니까 이 실행된 등기를 싹싹 지우라는 말소 명령 그래. 뭐라고요? 말소 명령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명령에 의한 등기다?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야. 그죠? 말소 명령에 의한 등기. 이유 법판사가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절차에서 흘러갈 텐데 그런 건 우리가 몰라도 좋아요. 그죠? 우리 몰라도 좋아. 여기 봐. 이 신청을 제기를 해서 이렇게 기재명령이나 말소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참의 시일이 걸려. 그죠? 그 사이에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보험 판사는 임의로 무슨 명령? 가등기 명령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 이게 가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야.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기말가 그래. 뭐라고요? 기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 409페이지 한번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벌칙, 과태료 이런 거 이인강제금 이런 건 백내날 해봤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알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신청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4시간에 걸쳐 4시간 조금 넘어서 등기 절차 강론을 싹 얘기를 했네. 그죠? 싹 얘기를 했는데 저도 버겁네. 그죠? 저도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순환 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4주밖에 안 돼. 그죠? 4주밖에 안 돼. 그래서 한 주 그래. 뭐라고요? 한 주 조금 넘어서 지적법에다 투자를 할 거야. 그죠? 지적법에다 투자할 거야. 근데 나머지 2.5주 갖고는 도저히 이 등기법을 다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기법 들어가면 등기법은 10시서부터 출발해서 한 4시, 그죠? 4시까지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이순환 때서부터. 그죠? 한 4시나 4시 반 정도까지 계속 수업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 공시법 시간은 보통 10시서부터 4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면 틀림없을 거야. 그죠? 그래요. 지적법은 1주나 1.5주에 충분히 랩타임은 끊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나머지 2.5주 갖고서는 등기법을 도저히 못 끝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등기법 시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연장 강의를 한다는 얘기야. 10시서부터 4시까지 할 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1분만 떠들고 가볼게. 지금 등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네. 등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만만치 않은 과목이야. 그죠?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옛날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2차 과목의 당락은 어디에 달려있어? 공법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공법에 의해서 2차 과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공법은 붙은 놈도 50점이고 떨어지는 놈도 50점이야. 그죠? 붙은 놈도 50점이고 떨어지는 놈도 50점이야. 이건 성적 편차가 거의 없어. 근데 공시법 그래요. 뭐라고요? 공시법은 붙은 놈은 얼마야? 80점인데 떨어진 놈은 빵점이야. 그죠? 여기서 공시법에서 점수 편차가 엄청나. 그래서 어느덧 2차 과목의 당락은 공시법에 달려 있어요. 그죠? 공시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시법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 안 돼. 그죠? 공시법을 만만히 보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죠? 숱하게 봤으니까 절대 공시법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시법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 그래. 민법을 잘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야 돼. 인간적으로.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쭉 왔는데 나 혼자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한 것 같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민법 시간에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주시고 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순환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썼던 이제 다시 지적법 썼던 나갑시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오늘 한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래.